네, BBS가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1999년 문화재청으로 조직이 승격된 이후 25년 만에 변화를 맞았는데요. 이 초대 청장이시죠.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요즘 바쁘시죠? 예, 뭐 요새 또 특히 이런 기후 변화가 아주 극심해서 더 여기저기 현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장마철이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지진도.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진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유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이 60년 동안 널리 쓰인 이 문화재를 대체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제 문화재라는 용어는 사실은 그 문화는 물론 컬처라는 그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붙은 즉 재화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문화를 재화, 프로퍼티라는 그 금전적인 재화적 개념으로 이제 인식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의 변화가 필요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와 함께 두 나라가 문화재라는 말을 써왔고, 많은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그 문화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문화유산 또는 유산, 헤리티지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62년도에 저희가 문화재 보호법이 생긴 이래 무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2024년인 바로 그 올해 물론 이제 보호법을 대체하는 국가유산 기본법이 작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에 너무 익숙해 왔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문화재가 더 왜 편한 용어인데 굳이 이 용어를 바꾸냐 하는데요.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벗어날 때가 됐고 유네스코 기준에 맞추는 유산, 즉 헤리티지 개념에다 저희의 용어를 국가유산이라는, 즉 국가가 유산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넣은 게 국가유산 체제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2022년 이제 문화재청 12대 청장이시죠. 오셔서 이제 국가유산청 초대 청장이 되시기까지 아마 역대 가장 많은 일을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뭐 많은 일이 기억이 나죠. 뭐 아까 뭐 문화재 관련된 문제도 제게 해결을 했고 강화문 월대와 현판을 복원을 했는데, 강화문 월대 현판의 복원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우리 경복궁의 복원의 정말 그 방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월대를 사라진 걸 다시 광화문 흥선대원궁시 복원을 꼭 해야 되느냐, 또는 현판이 원래 모습이 맞느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의 고증의 기본 원칙은 마지막 사라지기 전까지의 모습을 고증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종이나 뭐 세조 시간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흔적을 통해서, 또는 아까 같은 연건일기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고증을 할 수 있는 범위나까지 가장 근접해서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거에 맞춰서 함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즐기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제 임기 중에 가장 보람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청장님의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게 이 청와대 개방 당시였어요.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격도 많이 받으시고 했던 그 기억이, 제가 난처했던 그 기자회견에서의 그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패션쇼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면서 활용 논란이 있었어요. 방금도 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통 문화, 전통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할까의 그 시각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궁궐이라든가 이런 전통문화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왜 이거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설마 국가유산청이 훼손을 하겠습니까? 훼손하면서 하지 않고 아니 지금 궁궐 프로그램들 보시면요. 이건 뭐 사이트가 폭주돼서 궁티켓이라 그래, 궁티켓. 그 티켓을 하기 위한 야간에 뭐 경복궁 야행, 덕수 뭐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니, 저는 약간 그 기시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는 게, 과거에 그 청와대에서 문화 공연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수 BC인가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상영되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비판도 일고 또 보교에서 그 한복 잡지인데 그것이 뭐 한복에 맞느냐, 저도 뭐 아주 그냥 아주 공격을 많이 당했죠. 그런 논란이 아주 크게 일었었는데, 지금은 그 뉴진스도 공연을 많이 하고, 그만큼 이제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달라졌고, 청와대라는 그 개방의 공간이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공개되지 않다가 너무 신성한 것처럼만 너무 인식이 됐던 게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제가 봐 청와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가서 볼 수도 공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초창기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경복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복 관련해서 지금 좀 논란이 아주 좀 지금은 약간 식은 것 같긴 한데 뜨겁긴 했어요. 과연 이 한복을 어떤 것이 전통 한복이고 어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총장님께서도 그때 전통 한복에 대한 어떤 근데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착오를 일으키시는 게 제가 퓨전 한복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퓨전 한복도 한복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너무 퓨전 한복화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의견이었고 왜냐하면 한복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을 관리하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지정이 됐어요. 2년 전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어떻게 보면 퓨전 한복도 좋고 전통 한복이 너무 사라질 위기 있으니까 이것도 살려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퓨전 한복을 전부 우리가 금지시킨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퓨전 한복도 나름대로의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10년여 동안 내려온 한복의 이런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됐죠. 다만 그것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한복의 아름다움이 그걸로 오인할까 봐 새로운 더 아름다운 한복도 있다는 걸 장려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궁궐 내에서 아름다운 한복 사진 촬영 대회라든가 한복을 통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한복을 아름답게 알리는 이러한 그 패션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가 봐도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면이 있구나. 그리고 전통 한복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홍보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예요. 근데 혹시라도 뭐 근데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건 이런 퓨전 한복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눈을 씻고 쳐다봐도 전통 한복을 입고 다니는 분을 거의 못 보게 되니까. 거의 약간 드레스화된 그런 한복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트레이닝복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좀 우리가 금지를 못 시키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봐야겠다. 이게 바로 저희의 국가유산청의 앞으로 나아갈 지향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 경복궁 무료 관람이 한복은 가능하고 한복이 아닌 경우에는 유료 관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지금 금지 안 어떤 것이 그 한복이고 아닌가 이런 판단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한복에 대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면 조금씩 이제 좀 아름다운 한복을 좀 이렇게 보급화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스님들의 가사장삼. 스님들이 가사장삼 입고 경복궁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저는 절대 제한한 적도 없고 그럼 약간 오해가 있는가 본데요. 스님들이 뭐 조선시대 한복 입고 다니셨습니까? 승복 입고 다니셨죠? 그것도 전통 의상이잖아요. 전통 의상이죠. 그거는 한복이라는 개념에서 이름만 아닐 뿐이죠. 그건 뭐 전통 의상으로 보게 되고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스님들께서 경복궁 무료 입장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많이들 찾아주셔서 우리 전통 문화 향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자로서 거의 평생을 보내셨는데 그 혹시 하고 싶은 연구 같은 거 아직 더 필요한 연구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아마 학교에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책도 좀 집필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볼 시간이 없죠. 논문 한 편 읽을 시간도 없고 자고 나면 그냥 현안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불교공예라는 책을 제가 뭐 은퇴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자료는 꽤 많이 모아놨고 한국의 불교 공예. 그러니까 뭐 범정을 포함 여러 가지 많은 공예품들을 망라한 그런 책을 하나 집필하는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책이 출간되면은 다시 이 자리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청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62년 동안 사용되었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좀 다소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경치대 듯한 용어와 그리고 그 청으로 바뀐 데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고 어떻게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요. 용어와 이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바꿔나갈 것이고요. 문화재라는 그 잘못된 62년 동안 사용된 재화의 개념, 바로 이것은 이제 헤리티지, 즉 유산 개념으로 바뀔 때가 됐고요. 저희들이 앞장서 나갈 테니까 여러 국민들이 조금만 같이 협조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더 나은 미래를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유산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